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서울대 경영경제전공을 졸업하시고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신 이혜성 씨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그 로스쿨 생활이 어떤지 로스쿨 1, 2, 3학년 때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스쿨 입학하니까 뭐 재미있었어요? 아니면 공부하기 편했어요? 어땠어요? 어, 사실 제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막 괴담들도 많았어요. 막 괴담 뭐예요? 그게? 로스쿨에 가면은 뭐 서로 필기 노트를 훔쳐가고 뭐, 아, 뭐 온갖 막 이상한 부지괴담 같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겁을 많이 먹고 입학을 했었죠. 근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뭐 결국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의 난이도는 이제 확 올라갔지만 뭐, 네, 그랬던 것 그러면 그 같습니다. 성적은 잘 나왔어요? 1학년 때? 어, 제가 1학년 성적이 이제 1학기 때는 뭐 나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그게 몇 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한 3.6 정도. 3.6이 4.3에 3.6? 네네.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저희 기준으로는 그게 포상 기준이기는 해서 포상 기준이 뭐예요, 그게? 3.6점이 넘어가면 이제 졸업할 때 성적 우수자로 그런 게 돼요. 예. 또 잘한 건 3.6이면? 저 이제 매년 한 20명 정도 엄청 잘한 거네, 그러면. 물론 뭐 졸업 학점이니까 1-1 학점과 완전 같진 않겠지만 아무튼 낮은 학점은 아니죠. 예. 4.3에 3.6이 공부를 잘한 거라고? 네. 서울대 기준으로는 그런 편입니다. 그럼 계속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받고 조금 방심해가지고 하던 대로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이제 완전 인생에서 가져본 가장 낮은 학점을 한번 몇 점을 맞출래? 아, C를 2개 받고 C 2개 맞은 게 낮은 학점이에요? 2.9. 그게 잘한 것부터 2.9가 하긴 받은 것 잘한 중에서 학점은 아닌데 예. 음. 저한테는 거의 뭐 엄청 충격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학점이었으니까 그러면 전 이해가 안 되는데 C 2개 봐서 그게 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제 올해 11기부터는 조금은 이제 절차가 달라지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점으로 뭐 인턴 같은 것도 나가고 뭐 채용도 결정이 되기도 하고 뭐 각종 좀 대외 활동들이 이제 학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년 학점에 엄청 목을 매는 타입인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1학년 커리큘럼이 학점을 전부 패스페일로 바꿔버렸기 1학년 때 때문에 패스페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과잉 경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있었어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막 우리 때는 우리 때는 라떼가 말이야, 힘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점이 다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뭐 왜 성적이 내려간 거예요, 2학기 때? 이게 사실은 그 학부 때랑 제가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로스쿨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나한테 학점을 보장해주는 그 조건이 아니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1학기 때는 열심히 하면서 다행히 제가 공부를 평소에 해왔던 방식이 1학기 때 배웠던 교수님들의 시험 스타일이라거나 공부 방법에 좀 유사했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왔던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혼자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뭐 여기도 되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2학기 때는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들었던 건데 그럼 또 그 교수님에 맞는 공부법을 고려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만 했더니 자네 시일세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럼 1학년 겨울방학 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공부를 계속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2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좀 절치부심하여 그때는 정말 저한테는 엄청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로스쿨 다닐 때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일단 올스탑을 걸었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슴 속에서는 내가 그래도 본업인 공부는 열심히 하고 여기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회도 나가고 변호사 시험과는 무관한 법률도 공부를 해보고 했던 건데 갑자기 그게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2-1 때는 2학년 1학기? 네, 2학년 1학기가 되면서는 다른 거 다 올스탑하고 뭐 SNS나 이런 것도 다 끊고 공부만 했죠, 정말. 공부만. 그때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하루 종일 했어요? 뭐 사당오랑 뭐 이런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저만의 공부법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몇 시에 자고 이렇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뭐 세븐일레븐이라고 해가지고 7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잔다. 사실 이것도 조금 웃긴 게 7시에 일어나는 애들이 11시에 안 자요. 아, 그럼 몇 시에 자요? 12시, 2시까지 하죠. 예. 아, 그런 애들은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저는 근데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변호사 시험 때까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눈 떠 있을 땐 공부만 한다. 게임에 집중하고 네네네. 딴짓 안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뭐 큰일 났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아,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공부가 안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잠이 안 오면 공부 더 하고 졸릴 때까지 하다가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은 막 이제 막 그럴 때 막 새벽 5시까지 공부하기도 그랬거든요.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5시에 자면은 뭐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죠. 그럼 뭐 점심때쯤이나 학교 가서 다시 또 그냥 졸릴 때까지 공부를 하고 또 다음날 새벽까지 하고 자고 그렇게 하면은 약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뒤로 밀려나 있다 뿐이지 공부 시간이나 공부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는 많이들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깨있을 때 집중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게 가장 쓸데없는 중요하죠. 시간 다 빼버리고. 네. 그래서 뭐 2학년 1학기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상위권으로 그래? 도약을 했죠. 그때 이제 학점 몇 점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때는 이제 거의 만점에 그래? 가까운 학점을 4.3에 거의 만점? 4.24로 엄청 잘했네, 받았었는데 그러면? 뭐 하나만 A0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나머지 다 A 플러스를 받고 대단하네. 한 과목에서만 A0를 받았었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그럼 2학년 2학기, 뭐 3학년 때는 공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 뒤로는 이제 한번 감을 잡았으니까 뭐 좀 요즘 말로는 그 짬 바이브도 좀 생기고 네, 이제 공부법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2학년 경험방학인가 그때 가인 법률대 여기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상도 네. 받고 뭐 그때 네. 무슨 상 받았어요, 그때? 그 정확히는 2학년 겨울방학 때 가인 법정 변론대회에 나갔었고 그때 이제 우승하고 개인 최우수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게 형사 부문인가? 뭐 그걸로 네.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만약 가인대가 상을 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일단은 로스쿨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좀 만족도 가장 크고 이제 재판연구원 그러니까 로클럭을 지원할 때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주는 그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주최를 이제 상만 법원 측에서 하기 받으면 때문에 몇 등까지? 결선까지 올라가면은 결선? 서류를 면제해 서류 주는데 면제? 그게 그러니까 등수로 치면 6등 안에 들면 6등 안에 들어가면 네. 6등이면 몇 명? 6명 아니면 18명?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6등 팀 안에 들어가면 되는 팀 안에 거니까. 들어가면? 네. 18명 안에 네. 들어가면 서류는 면제? 맞습니다. 그럼 그때 그 준비할 때는 뭐 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이것도 사실 제 후배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주제인데 팀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팀이 중요해요? 네, 팀을 짤 때도 자기가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팀을 짜는 게 가장 좋고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힐러랑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학부 전공도 경영대였고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질의응답 시간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스피커의 역할을 했었고 그러면은 리서처도 필요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하나 필요할 거고 좀 그런 재능들을 고려하면서 팀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왜냐면은 다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중에서 막 너 뭘 잘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주로 친한 애들끼리 친한 애들 중에서 그나마 좀 조합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구조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최대한은 그렇게 해보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면은 준비 기간은 보통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네. 얼마나 준비했어요, 그러면? 주로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는 준비를 해서 가는 것 그 같습니다. 대회가 언제 있는 거죠, 그게? 대회가 저희 때는 1월 3일 1월 3일? 했었는데. 그 애매할 때 안에 그게? 법원 쉴 때 공부해야 될 시간에 네. 하는 딱 이런 거. 그게 이제 대회가 1월 3일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랑 설날이 다 날아가죠. 다 그냥 모여서 기말고사 끝날 때부터 이제 네네. 준비해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이제 12월 둘째 주 정도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바짝 정말 대회에만 투자하는 시간은 3주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준비하는 데는 그게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형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고등법원에 이제 좀 묶여 있는 사건들 실제 중에 사건? 하나가 실제 사건들이 사실관계로 주어집니다. 물론 좀 많이 쳐내고 딱 몇 개 쟁점만 추려서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로스쿨생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게 판례 찾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영역이죠. 일단. 판례 없는. 네, 판례가 없는 영역이 아무도 나오니까. 생각 안 했던 거.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이제 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판사님들이 오셔서 사실. 판사님들. 네. 그래서 일단은 양 팀이 각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 타임은 판사님께서 이제 재판부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각 팀에게 질문하시고 그걸 전부 점수를 내서 이제 총합 팀을 그래서 우승팀을 정하는 그런 구조. 그게 그 대법원장상 받는 거예요, 그게? 네, 1등 맞습니다. 하면? 네. 대단한 거네. 그럼 그거 상 받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같이 졸업하지 않았나요? 저랑 같이 네. 나갔던 친구들이요. 이제 한 친구는 지금 고등법원 재판 로클럽 그래. 네, 우선 선발이 돼서 면제 갔고. 돼서 갔겠네요? 근데 걔는 뭐 워낙 잘해서 사실은 근데 이게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저는 주장하죠. 넌 그것 때문에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러면 이게 재판연구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그 가인 대회가? 아무래도 그 사실은 재판연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그 경계선에 있다거나 뭔가 한 방 조금 더 어필할 거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정성적인 측면에서라도 적어도 훨씬 없는 것보다 훨씬 어필이 많이 되고 실제로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그 제가 가인 상 타고 나서 그럼 로클럽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많이 하셨을 정도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거 뭐 검사하고는 큰 상관 없나요? 그럼 이거는 또? 검사하고는 뭐 형사로 나갔다면 또 모르는데 크게 이쪽 가인 나갔던 사람들은 검찰 쪽은 지원 안 하나 보죠, 이게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주로 그냥 좀 대회 한번 제대로 된 거 나가보고 싶다 하는 로스쿨생이라면은 이게 로클럽 지망이든 검찰 지망이든 로펌 지망이든 상관없이. 네, 가리지 않고 일단은 지원을 도움이 하는 것 되는 거야, 같고요. 일단 어쨌든 가장 큰 대회에 나가서 전국 단위로 한번 붙어서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굳이 꼭 법원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일종의 그런 매력 어필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시간이 돼갖고 이제 로스쿨생들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한번 잘해보기도 하고 못해보기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공부를 로스쿨 생활에 버틸지 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로스쿨에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좋은 친구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스쿨 생활 내내 함께 해준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들도 잘 버틸 수 있었고 서로 좀 지금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는데 서로 잘 됐을 때도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공부할 때도 모르는 게 나오면 물어보고 도와주고 밥도 같이 먹고 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로스쿨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저도 로스쿨에 입학할 때 들었던 말 중에서 로스쿨은 대인관계가 정말 어렵다 혹은 뭐 그냥 혼자 그림자처럼 있다가 말 안 나오고 졸업하는 게 우월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마음 맞는 좋은 친구들을 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그 힘든 시기를 좀 같이 잘 버텨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